토트넘이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한 후에 하루도 안 돼서 리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엔지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토트넘은 또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이런 살인적인 일정은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송사들이 수익을 생각하면 빅매치들을 한 번에 몰아서 경기한다는 걸 거부하고 싶겠죠. 그래도 유로파리그 토너먼트가 시작될 때는 챔피언스리그 좀 요일과 맞춰서 하면 그래도 선수들의 경기력도 더 올라올 텐데 어차피 토트넘을 응원하면서는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 집중한다는 게 더 확실해지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리그 경기는 로테이션이 되고 유로파리그에 올인을 시킬 테니까요. 엔지 감독은 이 일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주말 경기를 치른 후에 유로파리그를 치르는 건 선수들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유로파리그를 치른 후에 리그 경기는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고 말이죠. 유로파리그 8강전은 4월 11일에 열리게 됩니다. 16강 경기 결과로 8강에 진출한 팀은 토트넘, 맨유, 라치오, 프랑크푸르트, 리옹, 아틀레틱 빌바오, 레인저스, 보드입니다. 이미 대진도 정해져 있어서 토트넘은 분데스리가 4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하고 3A 5위 라치오가 보드를 상대하고 아틀레틱 빌바오가 레인저스, 맨유가 리강 6위 리옹을 상대하게 됩니다. 빅매치라고 느껴지는 대진은 없습니다. 토트넘 맨유가 붙어야 빅매치가 되겠죠.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를 두려워할 팀도 아닌데 올 시즌 성적으로만 보면 다 안 될 것 같다고 느끼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에게 패배할 거다 그런 예상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16강 2차전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베스트 11이 완성되면 꽤 괜찮은 팀이라는 걸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로메로, 반더벤이 출전을 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이었고 클루셉스키, 벤탄쿠르는 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메로, 반더벤이 출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할 때의 경기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한 경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엔지 감독도 동의하듯 설명했습니다. 그 증거는 경기에서 볼 수 있었다. 첫 60분 동안 올 시즌 가장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팀은 세트피스에서 한 번 슈팅을 했을 뿐 그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 중앙 수비수의 호흡은 정말 중요하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은 서로의 강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볼을 가졌을 때 반더벤은 우리에게 훌륭한 옵션이 된다. 그가 공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왼발잡이 수비수가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되고 로메로의 패스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공을 가졌을 때든 없을 때든 그들이 복귀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다. 올해는 그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반더벤은 상대 공격수와 붙게 되는 순간 거의 100% 다시 볼을 소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공격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로메로도 비슷하면서 예리한 패스를 보내주죠. 이게 토트넘다운 축구를 되게 만드냐 못 만드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경기를 보면서도 이 센터백들이 수비를 하게 될 때 큰 염려도 없고 마치 김민재가 저 공격수를 또 어떻게 요리할까 기대하면서 시청하듯이 로메로, 반더벤의 활약을 볼 때도 비슷합니다. 물론 로메로, 반더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공격수를 만나면 어려움을 겪겠죠. 네, 그런데 그런 공격수는 유로파리그에 출전하는 팀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로메로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미스들이 있을 때도 보면 반더벤은 이미 호흡을 맞추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플레이를 하면 되지만 단수와는 처음이고 그 외 선수들과도 위치가 다르게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서 위험 상황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반더벤은 예상치 못하게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60분의 교체가 되었고 그 자리에 아츠그레이가 들어갔더니 센터백 클래스 차이가 이런 거구나를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 실수부터 시작으로 실점이 나온 것도 그렇지만 그레이 로메로, 반더벤이 아닌 센터백들이 수비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게 될 때는 공격 작업으로 변화되기는커녕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둔해지고 머물게 되면서 위험 상황을 겪게 되었죠. 장담컨대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이 다른 B클럽들의 센터백들처럼 정근상급 출전한다면 엔지 감독이 어떤 팀도 두렵지 않다라고 한 말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로메로, 반더벤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게 유로파리그 우승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반더벤이 60분에 교체가 된 것은 부상이라서가 아니고 관리 차원이었다고 엔지 감독이 직접 밝혔고 토트넘은 부상자는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 히샬리송은 A매치가 끝나면 복귀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8강전은 토트넘이 완전체 상태로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존슨보다 오도베르가 출전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요. 네. 오도베르가 2골을 넣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이야 뭐 존슨도 잘 넣죠. 네. 그런데 존슨은 오른쪽에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오도베르는 엔지 감독이 극찬을 했는데 테크닉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돌파를 통해서 손흥민과 솔랑케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도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선수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왜 오른쪽 윙어로서 신뢰가 안 가냐면 느릴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본인이 해결을 해버리려는 그 욕심이 과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클루셉스키는 그냥 뭐 미드필더 출전이 무조건 더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유로파 리그는 이제 한 달 뒤니까 잠깐 잊고 리그 경기 얘기를 좀 해보죠. 토트넘은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강호 풀럼과의 29번째 원정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풀럼은 리그 10위로 토트넘과 승점 8점 차이나 납니다. 약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지금 깨달은 건 와 진짜 쉬어가는 경기가 없네요. 계속 부담스러운 팀을 상대하게 되니까 진이 빠지겠어요. 네. 지금 나름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됩니다. 토트넘은 전반기에 홈에서 풀럼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배할 뻔했죠. 기회도 더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때 이미 토트넘은 부상자 속출로 주전 대다수가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를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로파리그 때 뛰었던 대다수의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높고 특히 로메로, 반더벤이 출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벤 데이비스와 아치그레이가 포백을 맡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손흥민, 메디슨도 후반전에 잠깐 출전할지 몰라도 푹 쉬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거기다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서 한국을 또 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민재가 부상으로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자, 토트넘은 대부분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리는 선수들이 뭐 레벨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풀럼과 막상 막하가 될 것이고 패배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자,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동시에 없기 때문에 중원에서 풀어줄 선수도 없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토트넘은 참 아직 멀었죠. 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라고 뭐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손흥민이 이미지 떨어지지 않게 보세요. 유로파리그 승리 이후에 메디슨도 감독도 팬들도 알아서 손흥민을 극찬하고 나서잖아요. 네. 손흥민이 떠나는 날까진 토트넘 응원 파이팅.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존 최고의 선수 5명을 뽑아달라는 질문이었는데 의리상 케인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케인을 3위로 뽑았고 1위는 음바페였습니다. 음바페는 경이적이다.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했고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선수다.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에서 뛰고 있고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지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살라였고 3위가 케인, 4위가 벨링엄, 5위가 야말이었습니다. 자, 손흥민도 살라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네요. 네. 오케이, 뭐 인정. 오케이. 정보 입수하고 새겨놓겠습니다. 손흥민이 5월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정말 진짜 부상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없이 총 17경기만 뛰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네, 손흥민 파이팅! 파이팅!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